만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불안하니깐 사람이다라는 책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함께 하셨던 분들도 네, 신청해 주신 분이 계셔서 저를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네, 자격사항으로 먼저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름은 지부장이라는 것으로 블로그에서 활동을 하고 실제 이름은 지요섭입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전문 요원 자격을 가지고 있고요. 이 정신건강 전문 요원은 국가 자격증인데 이 정신건강 전문 요원 안에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이런 세 영역의 직역이 공통으로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자격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 자격증이라는 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 예, 주 자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교류분석 상담학회가 있습니다. 한국교류분석 상담학회에는 상담 심리치료 영역이 있고 교육 영역이 있고 조직 영역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한 자격을 다 전문가로 가지고 있고 교류분석 마스터 코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오랫동안 해온 영역이기도 한데요. 중독 전문가와 중독 전문 사회복지사, 인지행동 심리상담사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불안하니까 사람이다라는 책도 정신과 의사 김현철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으로 독서 모임을 시작을 했었고요. 이 독서 모임을 하는 거는 여러 모임에서도 내면 소통이란 책을 가지고 하는 곳도 많이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자기 탐색이라는 타이틀을 걸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나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내가 나를 알아야 타인도 네, 분명히 소통하면서도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면 소통 이 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적은 자기 탐색이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구글 폼에 변함이 성장하고 싶은 것을 질문을 드렸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 거를 이제 한 표에 담았는데요. 내면 소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다. 내 자신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된다. 또 내면 소통이 자연스러워지길 바라고 또 지쳐있는 내면을 세우기, 자신감을 갖기, 또 변하고 싶은 것, 성장하고 싶은 것은 회복 탄력성, 또 내면 소통을 통해 나를 더 잘 이해하고 성장하고 싶습니다. 깊이 있는 독서로 책 내용을 잘 소화하고 싶습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버리고 최선을 다한 후 결과를 하늘에 맡기는 연습을 배우고 싶고 변화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아무 대답을 안 하신 분도 계십니다. 제가 일부러 이 글을 작성하신 분의 이름을 적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를 소개해 주시면서 나는 이런 것을 좀 변화하고 성장하고 싶다. 이 주제로 자기소개를 곁들여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되신 분부터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부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먼저 네, 해주실까요?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강석진이라고 하고요. 건강에 관심이 많고, 또, 성장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쓴 것 중에서 제가 제일 마지막 줄, 네, 불필요한 걱정을 버리고 최선을 다한 후 결과를 하늘에 맡기는 연습을 하고 싶다 썼는데요. 네, 참, 어떨 땐 되는데, 어떨 때는 잘 안 되는, 네, 불안해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항상 어느 상황에서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저 자신의 특성을 기르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분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수연이라고 하고, 지금 제가 아직 회사여가지고 좀 상태가 심각해서 카메라는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난번 독서 모임 참여하고 너무 좋아서 다시 신청했고, 그 다음에 이 내면 소통이라는 책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책 두께도 그렇고, 이제 혼자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이제 독서 모임 신청하게 됐고, 저도 이제 지금 뭐 청년의 시기라서 나를 알아가고 또 이제 내면 소통이란 무엇인가 궁금해서 이제 지원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선생님들이랑 소통하면서 내 자신과 소통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방법들을 좀 배우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선생님. 네, 이왕 하는 거 먼저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반갑습니다. 네, 조현미라고 하고요. 여기 내면 소통을 통해 나를 잘 이해하고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하게 된 계기는 내면 소통 책을 샀는데 앞에 부분만 좀 읽고, 네, 이제 좀 바빠서 읽지 못해서 이 책을 좀 한다고 하시기에, 어, 같이 읽고 싶어서 신청했고요. 그다음에 네,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강사님, 저희 네, 호칭은 선생님으로 통일을 할게요. 네, 네, 네. 네, 네, 지부장님, 네, 선생님 이렇게 상담을 하셔서 저는 상담에 대해서 좀 관심도 많고 지금 그냥 사이버대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좀 이 과정을 통해서 좀 많이 배웠으면 하는 마음으로 네, 신청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상담 공부를 하신다니까 더 반갑네요. 네, 또 초희영 선생님. 아까 동시에 마이크를 켜셔서. 안녕하세요. 저는 어, 지난번 불안하니까 사람이다 참여했었던 참가자 최은영입니다. 저는 몇 년째 자기 탐색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혼란스러움을 되게 많이 겪고 있는데 탐색을 하면 할수록 더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약간 이제 거기서 좀 좁혀가는 과정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 그래서, 외적인 저의 자기 탐색을 많이 했다면, 이 내면 소통을 어떤 책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 자신과 소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느끼는 찰나에 이 책 제목이 너무 와닿아가지고, 그래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지만, 되게 저한테 도움이 되는 책이지 않을까 싶어서 기대해 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선생님. 안녕하세요. 박정원입니다. 인사드리려고 할 때마다 아이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인사를 네. 빠르게 못 드렸는데, 우선은 제가 신청하게 된 거는 지부장 선생님께서 교류 분석 관련해서 올리셨을 때 제가 교류 분석을 살짝 공부를 하고 아이 키우느라고 이렇게 손을 놓고 공부를 조금 더 음, 해보고 싶었던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주셨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문의를 하면서 이렇게 연결이 됐고, 요번에 내면 소통 하신다고 할 때 책이 솔직히 어려워가지고요. 이 책을 살짝 아침에 낭독을 하면서 살짝 읽긴 했는데, 읽고 이제 마무리할 때 도대체 뭐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눈으로 읽었어도 잘 모르겠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운데, 이거 책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이 조금 더 앞섰고, 그래서 저는 이제 깊이 있는 독서로 잘 이끌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신청을 하게 됐고요. 어쨌든, 내면 소통이라는 거는, 어, 나와의 그런, 나와의
속에 있는 마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알아차림, 그 알아차림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네, 그런 힘을 조금씩 기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책 한 권을 통해서 뭐 갑자기 변화하고 성장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지금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또 저는 새로웠고 즉 이렇게 계획적으로 해주시는 게 조금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또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이 책을 잘 소화해 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낭독하셨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10일 정도 걸렸어요. 아침에 30분씩 해가지고 한 60일 정도 걸려서 읽긴 했어요. 2달이네요. 알겠습니다. 또 이제 안 해주신 분, 소은수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우연히 그 홍보 글을 보고 들어왔는데요. 전에 그 유튜브에서 김수환 교수님 그 유튜브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면 소통에 대해서는 책이 나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고, 나오면 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인데, 마침 이제 내면 소통으로 독서 모임을 한다고 해서 바로 들어오게 됐는데, 저는 그 내면 소통이 필요한 엄청 좀 고뇌가 많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런 전적들이 있어서 내면 소통에 대한 그런 그 내면 소통이라는 책을 통해서 좀 더 그동안 제가 정리해 왔던 것,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서 좀 더 이 책을 좀 조직적으로 잘 기억하고 심층적으로 좀 정확하게 알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면 소통에 대해서 좀 알려줄 수 있을 정도로 좀 심층 깊게 좀 읽어보고 싶다. 근데 혼자 읽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자마자 바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일 먼저 신청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가장 빠르게. 네. 반갑고, 또 이승우 선생님은 지금 출장 중이어서, 네, 소통하기는 좀 어렵다고 미리 양해 말씀을 해주셔서, 네, 참고하겠고요. 그리고 신청해 주셨는데 안 들어오신 분도 계신 것 같네요. 네, 우선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구글 폼에 작성해 주신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 봤더니, 내면 소통이 무엇인지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전혀 이제 내면 소통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저 또한 유튜브로 김주환 교수님의 강의는 여러 차례 많이 들어봤지만, 이제 문서로 이렇게 책을 통해서 제가 이해하고 또 제가 전공하고 그동안 상담했던 것, 강의했던 것, 이런 것들을 절충해서 이제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이런 과정들이 저한테도 또 한 번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 내면 소통 서문을 읽어보시면 내면 소통의 전반적인 각 챕터마다 그 주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만 이 한 장 슬라이드에 담은 것만 읽어도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있구나. 참고로 김주환 교수님이 6장 내재적 질서와 내면 소통 이것만 한 달을 강의하세요. 그래서 이 양이 굉장히 방대한 양인데 저희가 원래는 한 달에 마스터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8월, 9월 이렇게 2달을 잡은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1장만 하게 될 텐데 다음 주부터 네, 2장씩 이렇게 나갈 겁니다. 제2장, 제3장, 그 다음 셋째 주에는 제4장,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한 주에, 양이 많은 것은 이제 한 주에 하나씩, 또 너무 깊게 파고 들어가는 부분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은 묶어서 이렇게 네, 스케줄을 잡아봤습니다. 9월 마지막 주가 또 추석이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그 주에 해당되는 그 전주까지 마스터하는 걸로 계획은 세웠고, 이제 서로 소통하고 뭐 책거리라고 하죠. 마지막에는 이런 강의 전반적인 거 1장부터 11장까지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하는 시간을 네, 플러스 알파로 가질 수 있으면 가져보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주로 하는 상담이 교류 분석 상담이다 보니까 이 교류 분석 상담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 중에 하나가 자아 상태 검사예요. 그런데 여기 1장 들어가기 전에 서문을 보시면 서문에서 같이 볼게요. 서문에서는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 마음 근력에는 정신 건강, 신체 건강, 또 수행하는 그런 능력과 그로 인해서 성취하는 이런 역량을 높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 근력 훈련 자체가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이제 마음 근력을 훈련하는 건데, 이렇게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법이 명상이고 명상의 본질이 내면 소통이라고 이렇게 함축해서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마음 근력을 키우기 위한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목표는 이론적인 목표와 실용적인 목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먼저 이론적인 목표는 내면 소통의 개념 정립을 통해서 내면 소통 명상, 이 명상이 어떻게 마음 근력을 강화시키는지, 또 실용적인 걸로는 마음 근력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내면 소통 명상 방법을 제시하는 것. 이제 유튜브를 보시면 김주한 교수님이 서서 하는 명상, 앉아서 하는 명상, 이런 영상들을 먼저 제공해 주신 게 있으세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한 번씩 검색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요가나 명상이나 하는 차와 명상, 이런 것들도 저도 지금 접하고 있는데, 이런 명상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씩 더 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적용하고 있는 명상은 차와 명상과 하늘 명상, 그리고 화장실 명상, 그리고 발바닥 명상, 뭐 이런 신체와 관련된 명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내면 소통이라는 것을, 네, 저도 조금 더 그동안 안 해왔던 방식들을 하나하나씩 넓혀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내면 소통이란 것이 뭘까? 내가 나와 하는 소통이면서 또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내면 소통은 내 안에서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내면 소통의 결과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이런 의사적 결정, 또 의식이고 스토리텔링, 기억이 되는 것과 나 자신이 된다. 여기서 내 자신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김주환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자아가, 배경자라든지 기억자, 그 과정 중에서 내가 어떤 자아가 있는지 그런 소개하는 코너도 있거든요. 그때 제가 자아 상태 검사라든지, 교류 분석 상담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이론들과 같이 복합해서 또 설명도 드릴게요. 그래서 결국 마음 근력 훈련에 이런 핵심이 되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나 자신과 언어로 소통을 하고 그런 의식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죠. 감각적인 5가지 이런 정보에 의해서 무의식적인, 능동적인 이런 추론 잘못된 습관을 바꿔나가는 것. 이게 이제 마음 근력 훈련의 핵심이 된다라는 것을 서문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1장 들어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소제목으로 나눠서 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 근력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 마음 근력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발견을 하거나 이걸 하나의 위기라고 볼 수도 있죠. 네, 위기가 닥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이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동안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사람들마다 반응하는 게 굉장히 다 다를 거예요. 그런 다름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게 이제 뇌에 기반되어 있다라는 거죠. 보통은 이제 뇌가 대뇌가 있고 소뇌가 있잖아요. 우리가 움직이거나 이렇게 활동을 할 때는 소뇌가 움직이지만 생각을 하고 감정, 느끼고 하는 것은 대뇌. 대뇌 중에서도 우리가 이마에 있는 이마엽을 전두엽이라고 불러요. 이 전두엽 안에서도 전전 여러 가지 그림으로 보면은 책에서 85페이지 보면 뇌 옆면, 뇌 옆에 단면, 뇌 밑면 이렇게 해서 1번부터 7번까지 마음 근력과 관련된 전전두 피질의 여러 부위 이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의 번호와 명칭을 다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전두엽이라는 곳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뇌의 기능들이 저하가 되고 이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그런 기능들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깊이 있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림이 이 85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면들을 먼저 기반으로 배경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원시인의 뇌로 살아가는 현대인. 이 주제에서는 원시인의 뇌는 전전두 피질보다 두려움과 공포를 부르는 편도체, 중심의 신경망에 더 의존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원시인은 어떻게 보면은 살아갈 때 공격하고 있는 여러 동물이나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위기 상황에 그때는 위기 상황의 대처 능력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빨리 피하는 거, 위기 그 순간을 잘 모면하는 거. 그게 이제 두려움과 공포를 부르는 편도체 중심의 신경망에 더 의존한다라고 보고 있죠. 이 편도체 자체가 두렵거나 공포를 유발하는 중심축이에요. 그래서 부정적 감정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달에는 불안하니까 사람이다. 이 책을 통해서도 불안이라는 이런 감정들을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그 감정이라는 것 자체도 이 뇌에서 편도체가 움직이고 있는 거고 기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라는 그런 순간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 대처를 잘 하지 못했을 때 그때 이제 남아있는 것이 우리가 트라우마 또는 PTSD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든요. 그 트라우마라는 것은 지금 각 지역마다 신림역 살인사건, 뭐 성남의 어느 백화점 앞에서의 살인사건, 또 여러 뭐 인천 계양 경찰서에서 또 누가 칼부림을 하려고 한다 이런 신고 전화 각 지역에서 묻지마 살인과 관련된 이런 공포스러운 사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현대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원시인의 뇌로서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두엽의 기능이 더 활성화되어야 우리가 소통하면서 감각적인 이런 부분들을 다 동원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원시인들은 순간만 피하면 돼요. 그러니까 편도체의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뇌와 동물의 뇌, 그리고 이런 포유류의 뇌 자체가
서로 다른 이유는 전두엽이 활성화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포유류나 이런 동물의 뇌는 변형계가 조금 더 활성화돼 있어요. 이 변형계 안에 편도체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면 두려움을 느끼고 반복되는 이런 활성화되는 편도체 자체에 이런 공포 회로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저녁이니까 형광등을 스위치를 눌러서 켜고 끄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위기 상황이 되면 스위치가 켜지는 것 자체가 바로 편도체, 이 변형계가 활성화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감정에는 우리가 익숙할진 몰라도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나 외에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감정을 서로 공감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편도체만으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는 원시인의 뇌, 또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 또 얼룩말이 위궤양에 안 걸리는 이유, 이러한 여러 가지를 뇌의 편도체, 그리고 변형계, 또 전두엽,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풀어서 예시로 설명을 해준 겁니다.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들이 굉장히 기분이 널뛰기를 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종잡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 자체가, 여기에도 나오죠. 편도체를 계속 활성화 상태로 만들어서 불안장애와 우울증을 겪게 한다. 그래서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마음 근력 최대의 적이다. 이제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은 전두엽 자체가 완전히 기능적으로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문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건강하게 다 정상으로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인들이나 뭔가 이렇게 집중을 잘하거나 조금 고난이도의 사고를 하고 있는 대상이 청소년들의 이런 불안정한 감정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뇌가 완전히 성숙하게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뇌의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이게 아직 성장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그들의 행동 양식을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교류 분석 상담을 이제 주 무기로 삼고 상담을 하고 있는데, 여기 김주환 교수님이 영상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 왼쪽에 그림 보이시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경험들은 본인들이 지금 어느 현장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 상황에서 깔때기와 같은 이런 여과를 거치게 되는데, 이런 나레이팅, 셀프, 소트 아웃, 익스피리언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자기 스스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처럼 다 경험치가 뇌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면 소통인 거죠. 내가 나의 경험을 알아차리고 내가 경험한 것을 스스로 이렇게 오늘 하루를 보냈구나. 하루 일기를 쓰면서 마무리할 때도 내가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오늘을 보냈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기억자아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이런 경험하고 있는 자아와 기억자아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배경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을 또 보면 배경자라는 거는 햇빛을 통과할 때 이것이 창문이냐,
뭐 이렇게도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배경자는 이 창문으로 비춰지는 햇빛을 얘기할 때 어떤 거냐? 이 배경자는 태양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배경자는 알아차리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 배경자는 그냥 그 존재 자체예요. 태양이 어느 순간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아도 마찬가지로 처음 태어난 거 자체, 그때 그 출발, 존재, 이것이 배경자이기 때문에 이 배경자아를 통해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 지금 here and now, 여기에서 매 순간 경험을 이야기로, 여기 나레이팅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 이게 이제 경험자와 기억자, 이것이 바로 내 에고, 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나는 이 배경자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진정한 나를 찾고 싶다라고 하면 이 배경자가 말하는 존재 자체,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자존감이랑도 연결이 됩니다. 이런 자존감이 나는 굉장히 낮은 상태고 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난 자존감이 굉장히 나약하고 낮은 상태여서 유리멘탈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자아가 어떤 상태인지 이 내면 소통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이제 계속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서문과 일장을 통해서 내면 소통, 이렇게 자기 탐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서문과 일장을 통해서 느낀 바, 아니면 앞으로 어떤 기대가 되는지 또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만 떠들었는데 네, 서문과 일장을 통해서 서로 공유하고 싶은 거, 아니면 내가 이 일장을 통해서 굉장히 깨달음을 얻은 거, 또 여기서 말하는 어웨어니스가 알아차림이잖아요. 새로 알아차림이 있었다면 어떤 대목에서 알아차림이 있었는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석진 먼저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먼저 하는 사람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겠네요. 네, 청일점이시네. 화면 이- 켜주신 분 중에 네, 이승우 그렇죠. 선생님도 음, 남자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외롭지 않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겠죠, 네, 네, 네. 이승우님? 네. 네, 저는, 우선 이 책을 산지 며칠, 하루 이틀 상간에, 지효석 스님 그 공지 글을 봤어요. 야, 이거는 네. 뜻이다. 이건 하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김주환 교수님 강의는 유튜브를 통해서, 종종 들었는데, 굉장히 와닿는 강의가 많았고, 특히 제가 지금, 살아온 세월 속에서 편도체가 흥분해가지고 제대로 해야 될 일을 못했던 그런 경험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 속에서도 어쨌든 길을 잃지 않고 다시 찾아오게 된 것도 또 이제 전두엽의 기능 때문인 것 같은데, 이렇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써주시다 보니 지나온 과정들이 다 이제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한 줄로 깨어지는 경험들이 이렇게 일관성을 가지고 이해하게 되는 그런 거를 좀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연구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읽고 나면 그 이론이지만 그 이론을 통해서 내가 나를 이렇게 돌아보면 나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수학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따로 읽고 있는 책이 싱크로니시티인데, 그 책에서 그 데비드 봄의 그 전체성과 내면 질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책에도 또 그 이야기를 다루고 계셔서 저한테는 이 책이 정말 소중한 책이 될 것 같고, 네, 이 방면에 공부를 많이 하신 지호석 지부장님을 통해서 좀 더 혼자 읽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통찰과 이해를 얻게 되지 않겠나 기대가 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강석진 선생님은 김영환 교수님 아시나요?
1인 기업으로 네, 우리 국민 경영 대통령으로 유명하신 김영환 교수님이 있는데 그 김영환 교수님과 1인 기업 과정에 저랑 동기예요. 그래서 응원해 주시려고 일부러 오신 것 같다라고 또 기대가 되고 네, 1번으로 또 이렇게 나눠주셔서 자리매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감사합니다. 네, 또 나눠주실 분? 제가 할게요. 네, 네, 제가 그냥 책을 읽을 때보다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자료를 보면서 하니까 이 내용이 또 어디에 있었지? 밑줄 쳤던 부분을 또 다시 살펴볼 수가 있었고, 한 번 더 이렇게 요약이 되니까 핵심을 조금 알 수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고요. 저는 오늘 일장 책은 다시 살펴보진 않고 왔는데 지금 이제 보면서 얼룩말이 위궤양에 안 걸리는 이유가 굉장히 제목부터 다시 생각이 나면서 자신을 공격했던 사자를 떠올리며 분노하지도 않고 내일 또 사자가 나타나면 어떡하나 미리 걱정하지도 않는다. 그저 지금 여기에 집중할 뿐. 그러다가 사자가 또 나타나면 그때 열심히 도망친다. 이 부분이 오늘은 조금 제 마음 상태 때문에 그런지 좀 더 많이 와닿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미리 사전에 걱정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저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미리 머릿속으로 생각 지레짐작으로 포기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을 좀 벗어버리고 도전을 계속 하자라는 그런 자기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는데 지금 그 제 상태가 여기에 딱 나온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여기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또 현재 문제되는 문제점들이 또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긍정의 언어를 조금 한 번 더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강석진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요. 말씀해 주실 때 맞아요. 듣기가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121기 대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수의 반장이세요. 네, 네, 저 세 번째로 네, 시작할, 네. 아, 그, 뭐지? 전 중간에 잠깐 왔다 갔다 하느라고 집중을 조금 못해서, 네. 저도 아까 그 얼룩말이 위궤양에 안 걸리는 이유 듣고, 되게 와닿았고요. 그래서 방금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왜 내일을 그냥 살면 되는데, 이렇게 불안해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아까 저는 이제 아이가 청소년기에 있어서, 둘째가 되게, 뭐라 그럴까, 기분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약간 그래도 남자이다 보니까 약간 좀 이제 충동성도 조금 나왔어요. 오늘 제가 좀 깜짝 놀래가지고, 여태까지 못 봤던 모습을 하나 보고선 깜짝 놀랐었는데, 아까 그 청소년 이야기를 해줬을 때, 저는 그게 팍 와닿았던 게 이제 저희 아이한테 좀 접목을 좀 해봤던 부분이어서, 사실 저는 제가 요거를 배우려고 이렇게 왔는데, 아이와 내면 소통, 그러니까 아이도 내면 소통을 조금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냥 좀 벗어난 생각을 오늘 일장과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고요. 아까 배경자 들었을 때 알아차리는 주체 뭐 이렇게 말씀하셨고 중간에 막 이렇게 빠졌다 들어와서 그 정리는 좀 잘 안 됐지만 어, 오늘 저는 제가 우선이다라고 해서 오늘 이렇게 행동을 좀 했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상대를 조금 배려한다라고 해서 했는데 이도저도 아니고 항상 저는 뭔가가 불편한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좀 중심을 잡고 제가 이렇게 내가 좀 불편하구나. 아, 내가 이거 조금 아니다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냥 제 의견을 내서 그거대로 갔거든요. 결론은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욕먹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 일단 저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알아차린 거에 대해서 그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자존감 얘기했을 때 저는, 배경자가 정확히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자존감도 연동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오늘 내가 이렇게 행동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나의 선택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초희영 선생님, 네, 아드님이 몇 학년이에요? 사실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되게 감정적이기도 하고, 오늘 서점에서 같이 책을 샀는데, 그 책이 보통 남자아이가 보는 책은 아니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 근데 본인이 느꼈던 감정이 여기 그대로 있다라고 해서 그 책을 꼭 사고 싶다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아이가 느꼈던 상황과 감정을 좀 이해하게 됐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고, 아이가 되게 힘들어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볼 땐 그게 그렇게 힘든 건 아닌데, 그, 조금 청소년, 이제 어린 아이가 느꼈기에는 되게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본인은 배려를 했는데, 친구들한테 그 배려했던 것들이 오히려 도구로 들어간 거, 뭐 이런 경험들,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되게 많이 속상했고, 자기는 때로 우울하기도 하대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우울할까 생각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아들이 5학년이라서 2차 성징이 나오고 이제 예민해지고 하니까 좀 이해가 되긴 하더라고요. 감정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이쪽 내랑 이쪽 내가 자꾸 싸운다고 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구나. 변화가. 정원 오늘 쌤 아들도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네, 아들 5학년이에요. 그래서 딱, 되게 음, 공감하면서, 공감하면서, 아유, 우리 집이나 비슷하구나. 저 오늘 그랬습니다. 같이 얘기를 했고요.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놀랐거든요. 음, 아무렇지 않게 이제 좀 넘어가긴 했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조금 걱정되기도 했었고 이제 서점에 가서 이제 그 책을 보면서 같이 얘기하면서 조금 더 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야겠구나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봤던 책 이름이 뭘까요? 만화 에세이인데 지금 베스트셀러에서 뭐 3위 하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했는데 교보문고에 부스도 만들고 뭔가 이렇게 좀 크게 하긴 했거든요. 약간 에세이였어요. 제가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음, 제가 사진을 몇 개 찍었거든요. 자기가 음, 공감했던 그 장면을 사진 찍어놨거든요. 남편이랑 같이 얘기해놓고. 음. 저희 집도 처음 강의 시작했을 때랑 지금 또 왔다 간 애가 초6이거든요. 남자아이. 그래서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하네요. 네. 그래도 오른쪽 뇌, 왼쪽 뇌, 우뇌 자뇌가 있다라는 거를 아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거겠죠. 그래서 내가 하는 역할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도 이제 아는 거니까 그렇게 아는 것 자체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내가 사고하는 뇌, 느끼는 뇌, 움직이는 뇌, 이런 거가 다 영역이 다르다라는 거를 아는 거니까 내가 평상시에 활용하는 뇌가 있고 잘 활용하지 못하는 뇌가 있다라는 거를 알면 잘 활용하지 못하는 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나하나 훈련하는 것처럼 한 스텝 한 스텝,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처럼 네, 그것도 이제 고난이도로 조금 더 강도가 세게 이렇게 적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그 자리에,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조금씩 성장하고 변화하거든요. 그 책에서
알아차린 것만으로도 뭐 대단하다, 뭐 이렇게 조금 나오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감정이 좀 우울하다, 뭐하다, 뭐 배려했는데 이렇게 상처받았다. 네. 대한 알아차림만으로도 훌륭하다, 이렇게 또 정리가 되어 있어서, 아, 유래가 이거 알고 있구나, 뭐 이렇게 좀 유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 책에서 이제 알아차림, 어웨어니스라는 거가 핵심인데, 거의 다 비슷하게, 맥락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아까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겠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배경자가 나 자신이고 내 존재 자체니까 오늘 내 중심으로 움직였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제 알아차리신 거예요. 서로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정원 선생님도 강숙진 선생님도 같이 초이영 선생님 의견에 같이 동감해주고 얘기 서로 오고 가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조현미 선생님? 네, 이게 익숙하지 않은 언어다 보니까 조금 전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뭐 네. 편도체와 전전두피질의 뭐 희소 관계, 그리고 또 여기 되게 다양한 뭐 MPFC, 뭐 fMRI 등등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와서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아직은 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앞부분은 그래도 좀 정독하면서 읽었는데 처음에 한두 달 전에 이제 아까 이제 정원님 말씀하신 그 나누면서 처음에만 하고 이제 그다음에 못했는데 네, 읽으면서 되게 좋다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오랜만에 보니까 이게 접하지 않다가 다시 또 접하니까 되게 낯선 느낌이라 좀 다시 한번 정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편도체를 안정화하는 습관을 뇌에 새기기, 이런 거랑 긴장되는 중요한 순간일수록 의도적으로 편도체를 안정화하고 전전두피질을 활성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래야만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하고 긴장되는 순간일수록 오히려 편도체를 안정화하고 전전두피질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습관을 뇌에 새기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근력 훈련이다. 읽기는 읽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아직은 딱 손에 잡히듯이 오지는 않고요. 약간 좀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더 읽으면서 또 집장님이 이렇게 또 설명해 주시고 같이 나눔으로써 이거를 단지 이론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생활에 좀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전두피질을 완전히 성장하는 나이가 25세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때까지는, 또 저희 자녀들도 계속, 이 부분에 있어서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과, 또 이게, 부모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불안해하면 자녀의 편도체도, 활성화되고,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는 부모는 아이의 편도체만 강화하고 전전두피질은 약화하는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좀 더 깊게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같이 나눌 수 있고 좀 이걸 통해서 더 나 자신에게 잘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진아영 교수의 본질 육아, 다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고 또 오은영 박사님이 뭐 여러 채널에서 얘기해주는 여러 가지 다 근본은 비슷해요. 네. 어찌됐던 자존감, 그리고 존재, 내가 태어난 이유, 또 교류 분석 상담에서는 금지령이라는 것이 있어요. 너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이런 존재에 대한 금지령도 있거든요.
너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다 못마땅할 그럴 때, 아, 네가 없었어야 돼. 막 이런 엄마들이 또는 부모가 아이한테 하는 그런 말이 결국엔, 어, 뇌리에 박히거든요. 그게 이제 성인이 됐을 때도, 아,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돼. 라는 그런 패배자의 모습의 각본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기억을 못했다 하더라도 3세 이후부터는 다 기억 자아가 다 기억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 스스로 내면 소통할 때도 아,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런 메시지 중에 아, 이게 나한테 작동을 하고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가 이게 또 단어만 조금 다를 뿐이지 이런 금지령의 언어가 그 사람의 성장을 또 좌지우지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접목해서 네, 자녀를 양육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조현미 선생님은 자녀가 몇 살일까요? 지금 이제 둘 다 대학생이에요. 네, 했어요. 네. 23살, 네, 21살. 네. 음, 네. 성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청소년기에 폭넓게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네. 네, 조금 더 부모로서 서포트 해줘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하겠네요. 네. 저는 큰아들이 중3인데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으니까 조금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아들만 둘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소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재밌네요. 여기 남성은 지금 현재는 저 혼자인데, 저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도 지나봤고, 중3도 지나봤고, 21살, 23살도 지나봤고, 지금 이제 아이들이, 대학교 1학년하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지금. 그래서 음, 아주 질풍노도의 시기도 좀 지나왔고, 그래서 우선 저부터 생각해도 저 어릴 때 되게 우울했던 적이 있거든요. 제 기억에. 초등학교 4학년 음, 때도 우울했던 기억이 있고, 다 사실 돌이켜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정상적인 신체 발달 과정에서 생기는 호르몬의 불균형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워낙 경험 부족에서 오는 것들, 여러 가지 또 이제 주변 환경이나 뭐 부모님 뭐 부부싸움 한다든가 이랬을 때 느꼈던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저한테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또 저는 또 저대로 뭐 부부싸움 하다가 또 애들한테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은데, 이제 그때는 되게 좀 쇼킹할 때가 있죠. 저는 큰애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데, 아들의 경우에 사춘기 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딸하고. 네, 그런 거 보면서 되게 놀라울 때도 있고 한데, 어, 시간 속에서 많이 해소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가 이제 흔들리지 않고 원래 있는 자리에 그대로 지켜준다면 대부분은 스스로 이렇게 성장하고 이겨내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걱정 많이 안 하셔도. 여기 계시는 엄마들은 뭐 완전히 선생님들이 다 아주 엄마로서는 아주 탑 티어에 속하는 분들이신 것 같아가지고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요. 제가 저 나이에 아이들을 다시 키우게 된다면 더 지루할 수 있지 않겠나? 돌이켜보니까 좀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럽습니다. 음. 네.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시간이 후딱 지나가네요. 벌써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오늘 첫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내면 소통이라는 주제로 서문과 일장을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 근력을 통해서 우리가 성취해야 될 목표가 이론적인 것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나타나진 않았어도, 그래도 앞으로 기대하는 바로, 네,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영상을 통해서 이제 차차 알아가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내면 소통의 결과가 내가 생각하는 거, 의식 속에서 생각하는 거, 그것을 스토리텔링해서 기억하고 있는 거. 그게 바로 나 자신 주체라는 거죠.
그래서 배경자라는 건 내 존재지만 이렇게 기억자나 경험자가 나 자신 에고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식으로 지금 가장 경험하고 있는 거, 느끼고 있는 거, 지금 실질적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포인트로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러면서 또 성장하는구나. 자녀와 소통하면서, 아,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자녀가, 혹시라도 이런 자살이라는 생각을, 표현을 했을 때, 엄마로서 당연히 깜짝 놀라고, 당황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운 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소통하는 거. 이게 이제 또 힘이기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알아차림, 어웨어니스가 있는 나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아 상태를 한 번씩 다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런 자아가 또 나중에는 인생 태도가 여기서 말하는 I'm okay, you are okay거든요. 이것도 같이 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기회가 되면 2개월 안에 이 과정 중에 한 꼭지는 넣어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2장, 3장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리뷰는 사랑입니다. 해시태그는 자기탐색 독서 모임 내면소통입니다. 네, 자유롭게 블로그 하시는 분은 블로그 해주시고 우리 오픈 채팅방 안에서 또 나눠주실 수 있으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시태그 질문 한 번 더 혹시 말씀해 있을까요? 주시겠어요? 네? 해시태그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자기 탐색. 독서 모임 내면소통. 음,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라고 하면 알아차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소감 한마디씩만 간단하게 하고 마칠까요? 네. 먼저. 내면소통. 네, 먼저. 내면소통 책을 이제 유튜브에서 강의를 듣고 주문을 해서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무지 두꺼운 거예요. 야, 3cm. 얘를 얘를 끝까지 나 혼자 재밌게 읽을 수 있을까? 막그 염려하던 차에 바로 이렇게 접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 이거야말로 싱크로니시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 그냥 생각 없이 또 지효석 지부장님 제가 알기 때문에 고민 없이 바로 선택했는데 잘 선택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정원 선생님, 초희영 선생님, 조현미 선생님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 제가 바로 얼마 전까지 아이들 키우면서 느꼈던 이런 걱정이나 고민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되게 친숙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렇게 책도 훌륭하고 지부장님도 훌륭하지만 동기분들이 또 이렇게 다들 생생한 그 스토리 속에 살고 계셔서 저도 아주 재미있게 끝까지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매주 빠지지 않도록 사실 오늘 좀 컨디션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못 들어올 뻔했는데 아우 첫날부터 빠지면 안 된다 싶어서 들어왔거든요. 어쨌든 8주 동안 좀 개근하는 걸 목표로 잘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가 절로 나오네요. 네. 개근하면 상장이 있습니다. 수료증 다 배부해드립니다. 지난번에 오주연 선생님 받았죠? 책을 잘 소화를 못하더라도 꼭 개근을 해야겠다는 욕심이 불끈 드네요. 네, 옆에서 이제 상장 이야기하는 드립니다. 거 들은 아들이 와가지고 뇌가 아, 자꾸 노르라는 명령을 한다면서 그래서 자야지. 잘하는 명령이나 공부하고 싶다는 명령은 없니 해서 없다고 해서 엄마가 좀 해줄까 대신 그랬는데 옆에서 이제 만화책 읽겠다고 네, 듣고 있는데 음, 이렇게 하는 과정을 음, 아이들이 옆에서 보는 음, 것만으로도 그럼요. 자연스럽게 듣는 것만으로도 교육이 되는 것 같고
또 앞서가시는 이런 선배님들께서 육아에 대한 팁이나 또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또 감사하고 새롭게 이렇게 인연 되신 분들 만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갇혀있던 그런 커뮤니티에서만 활동하고 매번 같이 만나던 분들만 만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새롭게 만나니까 또 새로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또 의미 있는 것 같고 조현미 선생님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네,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뵐게요. 오늘 여기서 처음 뵙는 거죠? 저 아, 휴지통학교에서 조금 초반에 아, 오시다가 못 네, 오셨거든요. 네, 그러셨구나. 네, 저도 네네네네. 너무 반갑고요. 네, 시도하기 요즘 못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음, 좀, 미라클 모닝을 하며 나갈 수 음, 있도록 이제 좀 해보고요. 이 내면소통 정말 책이 굉장히 처음에 읽으면서 되게 좋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같이 못 읽어서 너무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집사님이 이렇게 또 내면소통을 오픈하셔서 끝까지 읽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 나온 것처럼 이게 마음 근력이 강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쉽게 판별하는 방법이 있다. 자기 조절력, 자기 동기력, 개인 관계력이 높을수록 마음 근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말 이 세 가지, 네, 이게 좀 높아질 수 있도록 한번 책을 열심히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회복 탄력성 구글 제출해 주신 분이 세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직 안 해주신 분들도 같이 해주셔서 다음 시간에 다 같이 회복 탄력성, 지금 조현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세 가지가 바로 다 회복 탄력성이거든요. 그 회복 탄력성 점수도 공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해주신 분은 제출해 주세요. 네. 안 들려요. 조희영 선생님, 소리 안 들려요? 네, 시간,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소은수 선생님은 중간에 카메라 꺼져 있었었는데 다시 켜주셨네요. 네, 마무리 시간입니다. 네. 저는 자녀가 다 컸어요. 결혼해서 음, 하나는 34살, 또 하나는 23살. 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일단 아이들이 다 큰 상태인데 음, 어, 그 아이들이 그 부모님의 어떤 그런 그 기억 언어에 영향을 받는 거는 태중에서부터일 것 같아요. 그쵸. 말보다는 어머니가 주는 그 정서 상태. 맞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그 아이들 둘 키우면서 굉장히 좀 정확하게 느끼거든요. 큰애 가졌을 때 저의 심리 상태, 마음 상태, 그랬을 때 내가 내 뱃속의 아이에게 준 메시지, 또 음, 작은 애를 임신했을 때 나의 정서 상태와 내가 그 아이에게 주었던 메시지, 음, 이런 거의 차이로 인해서 아이가 음, 자랄 때 정서적인 안정이 얼마큼 영향이 있는가, 이걸 제가 완전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정말 그, 우리 자아를 내가 건강하게 갖고 싶지만 사실은 그 뭐 자아를 좀 건강하지 못하게 가졌다고 해서 물론 자기 책임이 많지만 100%또 자기 책임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부분까지 알아야 자기에게 그 무한 어떤 그런 죄책감, 정죄감 이런 것들을 좀 견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이 책이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아직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일정의 내용 들으면서 그 아이들 아까 이야기하셔가지고 그 생각이 잠깐 좀 나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여기 이제 계신 분들 다 젊으시기도 하지만 굉장히 차분하시고 굉장히 좋으신 분들로 이렇게 그 하시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제가 여기서 좀 많이 이분들에게 좀 저도 차분하게 좀 많이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도 8번을 개근해야지 처음부터 그렇게 긴장하고 들어갔으니까 전 개근상 탈 거예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환호의 박수를 또 해주셨네요. 네. 제가 아산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아산시에서 도시재생 사업에서 동아리 이런 활성화를 위한 그런 공모는 아니고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원 사업에 제가 독서 모임과 플로킹과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겠다라고 해서 제안서를 작성했는데 오늘 컨설팅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100만 원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축하합니다. 저희 내면 소통 이 독서 모임도 가능하면 조금 껴서 지금 줌으로 하지만 오프라인으로도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싶다 이런 욕심도 나네요. 네. 네, 좋아요. 저도 아산에 살고 있어요. 와, 아산이 벌써 3명이네요. 정원님과 조현미 선생님과 저. 다른 분들은 지역이 어딘가요? 저는 아산 송파 갈 살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요. 그 네. 아산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송파에서 제가 SRT 타면 30분입니다. 그래요? 그밖에 안 돼요. 제가 내일 대전 가거든요. 대전 일 오, 끝나고 올라가는 길에 아산역에 나오실 수 있나요? 아우, 그럼요. 껌이죠. 아, 전화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 들려요. 초이영 쌤. 네, 저는 네? 인천 송도에 살고 있어요. 아, 인천 송도. 네, 천안 자주 출장을 가서 천안을 마지막 주에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음, 선풍기 3시간 해주고 에어컨 틀어줘. 아산을 들리겠습니다. 아, 네. 소은수 선생님은 어디 사세요? 안산입니다. 완전히 저 경상도 이렇게 먼 데는 아니네요. 네, 네, 아산까지 다행이네요. 갈 수 있습니다. 와, 열정이. 그리고 굉장히 차분하신데요? 네. 아니요, 다른 분들이 차분하셔가지고 최대한 저도 차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 저는 차분하지 네. 않습니다. 네. 앞으로 8주간이 기대가 되고, 저도 수료증을 다 나눠드리고 싶은 마음이, 예, 저도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조금 더, 네,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네, 광복절인데 9시 30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 안녕히 주무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